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493원, 500원 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라인에 매물대, 그 다음 지지 라인이죠. 요 라인이에요. 제 선 하나 딱 보이시죠? 점은 거의 있는데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고요. 바닥권을 형성해 놓고요. 상승, 하락, 상승, 살짝 하락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대외적인 불확실성, 더불어 강한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 부분,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짤막하게 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지고 워낙에 낙폭이 컸죠. 바닥권을 다주고 있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차익 실현 반등 강하게 나오고 지금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리플과 이더리움 다 같은 모습이에요. 바닥권 형성하고 반등, 그리고 박스권, 상승, 차익 실현 물량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주요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요, 펠로시 대망 반본의 미중 긴장 고조, 그죠? 대만을 두고 양립할 수가 없죠. 대만은 반도체가 있죠. 더불어서 지리적으로 양보가 불가능한 구역에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바로 파운드리, 누구죠? TSMC가 있습니다.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쌀이죠.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극한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더불어 매파의 재등장에 미중 갈등까지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일부 경제 성장률을 좀 포기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언급을 하면서 강하게 또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시장은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나스닥 상승하고 그 다음 반등 강하게 나오고 살짝 빠져있는 상태다. 고점 대비 36% 빠진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 박스권 흐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원달러 환율, 원화가 살짝 1308원 그 부근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달러는 살짝 다시 강세 국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살짝 강세 국면, 현재 긴가민가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유가는 고점 대비 좀 빠져서 바닥권에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빠져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유가가 하향 더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이 0.16 약보합권, S&P 0.67, 다우가 1.23 빠졌고요. 현재 니케이는 0.67, 일본 상해 항생은 0.78, 0.53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간밤에 유럽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지수가. 그래서 시장에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제 구독자님께서 언급하더라고요. 호들갑, 그리고 기타 등등의 6가지를 동원해서 오지랖, 뭐 기타 등등 온통 호지랖을 떤다, 호들갑을 떤다라고 표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5가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중요한 건 미디어는 믿고 걸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만, 뼈대만, 그 뒤에 이면에 진실만, 통찰력을 발휘해서 뼈대만, 프레임만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매크로, 그리고 경제, 시황의 흐름을 보는 바로 큰 줄기입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를 간략하게 이걸로 보자고요. 강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36%가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지지부진해 있어요. 현재 주봉, 일봉으로 봐도 반등이 나오고 지지부진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살짝 더 빠졌죠. 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지부진한, 살짝 빠지고 있다.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이렇게 온통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면에는 대만, 우크라이나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빠그러졌죠. 그러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008년도 이후에는 양털을 깎다 많은 시기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미국과 유럽을 기준점으로 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스탠스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미국 금리의 상단, 중립금리라고 하죠. 인플레도 디플레도 없는 그런 딱 중립금리, 사실 미국의 고점 금리예요. 증시는 먼저 빠졌다. 자, 이제 FOMC의 스탠스를 지켜봐야 되면서 매크로를 같이 살펴보자고요.
자, 여러분, 로드 XRP 이 분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000 is saved. $10,000에 저장되었다. 이미 테스팅 되었다. 바로 XRP는 $10,000에 저장되고 테스팅이 이미 되어졌다. 자,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와요. 자, 보이시죠? 이게 보면 IMF, BIS,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 WEF, 월드 이코노미 포럼, 스위스, 그죠? 스위스에 열리는 포럼이죠. 그리고 W뱅크 같은 걸 언급을 드렸죠. ISO 20022, 스위프트. 자, 다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바로 리플이 딱 하고 찍힙니다. 그쵸? XRP, 골드, 스텔라, 그쵸? 실버, 알고랜드, 아이오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핵심이 바로 리플이다. 여기 설계가 되었던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투자자는 해야 할 부분이 뭐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시장이 커질 때마다 그리고 가격이 싸질 때마다 펀더멘탈이 튼튼한 거를 모아간다. 흔들림과 아우성이 들릴 때마다 모아간다. 그리고 남들이 다 탐욕스럽게 달라들 때는 경계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남들이 다 공포를 부르지를 때는 매입의 기회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이 그림이 많은 부분을 나타난다. 짧게 언급을 드리면 동아시아는 소프트뱅크를 기준점으로 하죠. 소프트뱅크, 리플, 아시아. 그리고 중동은 사우디, 빈살만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쵸? 미국과 유럽은 어디죠? 바로 다 알고 계시는 비자, 마스터카드, HSBC,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연준을 기준점으로 한, 그리고 바로 빌더버그, 로스차일드,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전 세계 기득권이 다 뭉쳐져 가고 있는 이 그림 한 장에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요, 분기에, 한 개의 분기에 900%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1년 동안 성장한다. 숫자로 얼마로 표현될까요? 900%, 뭐 한 700%, 800%, 500% 이렇게 1년을 성장하잖아요. 천문학적인 성장률이 나옵니다. ODL 볼륨의 파이가. 자,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기업의 가치가, 기업으로 예를 들면 1년 동안 900% 성장을 하면 주가는 보통 30배, 40배를 갑니다. 20배, 30배는 기본이고요. 이게 바로 그동안 주식 투자에서 보여줬는데 코인 시장에서 이런 볼륨을 보여주고 있어요. 펀더멘탈. 근데 SEC와의 소송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도적인 부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CBDC가 많은 중앙은행들의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꽂혀야 된다. CBDC가. 그래야 XRP가 바로 브릿지 연결 통화로 금융기관에 꽂히면서 사용이 된다. 그때까지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리플들과 그리고 ODL, 그리고 송금업체들, 중앙은행들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를 깔고 있죠. 전 세계 55개 국가 이상과, 그리고 많은 수백 개의 바로 금융기업들이 바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가격이 먼저 뛰면 안 되겠다는 그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종식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리플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 매수해도 될까? 이런 거 보시면 읽지 마세요. 그냥 이거 보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진다. 그쵸? 내가 사고, 물론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해 있어요. 바닥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사고 3분의 1 토막 나도 상관없다. 40, 60 나도 상관없다. 왜? 위로 10배, 20배, 30배, 40배 이상을 보는데 이 40%에서 60%를 못 견뎌?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것 또한 그냥 40%, 60% 빠졌네. 더 모아야 되겠네. 더 매집해야 되겠네. 더 저축해야 되겠네. 그러고 나면 에너지가 응축되고 나면 결국은 고점을 폭발적으로 갱신해 나간다. 금의 바로 투자의 본질이다. 내가 사고 40에서 60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다만 상단은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열려있다. 이 부분을 인지하셔라. 제가 언급드렸죠?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진다. 미중 갈등 고조의 환율 급등세 1315원 출발. 자, 원화가 약세라는 부분이죠. 달러가 살짝 튀어 올랐겠죠. 그래서 미중 갈등 고조의 환율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유가, 금리, 환율이 구경제의 3대 지표이죠. 물론 유가도 사실 그 흐름에서 끝나가죠. 더불어 금리의 시대도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더불어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가 나오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난 통화의 환율, 그 통화끼리의 교환 비율, 바로 그 다음 세상이 메타와 CBDC와 이런 부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환율이 튀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마스터카드 CFO,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적합하다. 마스터카드 CF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결제 수단으로 더 알맞은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이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인프라를 깔고 있죠. 그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바로 마스터카드. 절대 무관하지 않죠. 그리고 글로벌 기득권의 중심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있다. 이들이 인프라를 금융기관과 함께 제가 언급드렸던 아까 바로 ISO 2002, 연준, ECB,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액센추어, 그리고 이런 기타 모든 부분들과 함께 인프라를 깔고 있는 그 부분이다. 이스라엘 정부 현금 사용 제한 결정, 디지털 화폐 개발 속도 분나. 이스라엘 정부. 자, 전 세계 기득권 정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 세계 미국과 유럽에 다 퍼져나가 있죠. 이스라엘 정부가 이달부터 불법 행위에 맞서고 디지털 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결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 사용을 축소하는 법안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지 현금 사용 축소를 결정함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개발은 더욱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달 홍콩 금융관리국이 및 국제결제은행 BIS와 함께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자, 이미 중요한 언급들이 다 되고 있다. CBDC 세상은 이미 기득권이 깔아나가고 있다.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 성큼 다가온 한국은행 CBDC 발행, 하반기부터 연계 실험한다. 금융기관과 공동 연계 실험할 예정이고요. CBDC 도입 준비할 적임자 박탈, 부작용과 혼란은 일정 부분 수용한다. CBDC 한국에서 또한 이미 준비가 차근차근 다 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CBDC를 만들기 위해 경쟁합니다. 다가오는 아프리카 CBDC는 이 나이라의 함정을 피할 것입니다. 자, 디지털 CBDC, 그쵸? 디지털 중앙은행 통화, 나이지리아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한 액세스, 접근성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프라가 깔려나가고 보완이 필요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은행에서 이 부분을 가나은행에서 동일한 규제의 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부분에서도 잘 작동이 해야 된다. 이 나이라는 CBDC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사용돼야 된다. 엑스팝을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 또한 기능이 설정되어 있죠. 중요한 건 아프리카, 결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액세스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호 운용성, 항상 언급드리죠. 금융 포용성, 리플의 홈페이지에서 언급하는 말이죠. 금융 후진국들, GDP 파이가 작은 국가들, 은행기관과 금융기관의 계좌가 없거나 접근성이 그런 떨어지는 국가들을 또 기준점으로 해서 많이 또 디지털 CBDC가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접근성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리고 진짜 찐 펀더멘탈에 대한 CBDC의 도입은 신흥국 국가가 아닌 기득권 국가,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이들 국가들의 상용화가 될 때가 진짜 파괴력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들에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질서를 정하면 테스팅되는 국가들도 비롯해서 인프라가 깔려 나가는 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ECB, CBDC,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보다 국제 결제 수단으로 적합하다.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 연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보다 나은 국제 결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자, 그래서 ECB에서도 CBDC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파운데이션, 그리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제가 언급드렸죠. 유럽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뿌리가 같다. 미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은 다 민영이다. 그리고 주인이 있다. 그 통화의 주인이 있다. 사실 가게, 기업, 정부, 금융기관, 우리는 3대 주체만 있다 배웠는데 자본주의에는 4대 주체가 있죠. 명확하게 이 은행권, 이 은행권의 금권이
수백 년간을 세상을 인프라를 깔아왔고 지배해왔다.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달러를 통해서 100달러 20센트에서 20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비용으로 영업이익률 바로 99.8%, 어마무시하죠. 종이 찍어서, 유로 찍어서 전 세계의 물건을 사왔다. 그게 기축통화죠. 그리고 미 국채, 미 정부가 발행한 거를 바르고 미 국채를 외환보유고의 1순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바로 외환보유고로 담아놓고 있다. 자, 이게 시스템이었다. 이들이 바로 다음 시스템을 CBDC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토큰포스트 브리프의 리플 법률고문. SEC 암호화폐 시장 접근 방식은 불합리적이다. 리플의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도르티가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이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SEC 관할권에 불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고하고 싶다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정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그는 SEC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집행을 통해 위협함으로써 시장을 괴롭히려 한다. 규제 기간의 변덕으로 소비자와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CFTC, SEC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더불어 상원과 하원, 그리고 미국과 각 국가들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쵸? 아직은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부분에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중심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